자, 2023 트렌드 간략하게 리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인 테마로 가지고 있는 XR 쪽의 주제가 애플의 참전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로 이제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이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비싼 그런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한쪽에서는 애플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새롭게 이제 정립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후자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는 거가 애플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애플이 와서 그 생태계라는 거를 구축을 잘 해줬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조금 관심 가지셨던 분들 계시다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벌써 다 준비를 해놨어요. 개발할 수가 있게끔 뭐 소스 코드, 디자인 가이드, 그리고 관련된 추가적인 그런 디자인 리소스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교육 과정을 만들 때는 당연히 이제 애플 그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말씀드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확장 현실 시장 규모, 그래서 확장 현실이라는 개념이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VR, AR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노트북을 만약에 애플의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보면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커집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그냥 저는 키보드로 이렇게 해서 컴퓨터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쓰고 있는 게 비전 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스크린에서 이제 컴퓨터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런 확장현실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는 그 애플의 디바이스가 출시되기 전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6조 2835억 원으로 이제 시장 규모를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2030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 455조 이상으로 전체적인 매출 규모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시장 자체가 없어요. 이전에 메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은 점유율 이런 걸 떠나서 규모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이엔드 시장을 잡아주고 플랫폼의 형식을 잡아주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되게 많은 기회가 생기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앱이 없었을 때 지금 보면 너무나도 웃긴 그런 앱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새로운 그런 포맷을 또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엄청 흔한 그 앱이죠. 기울기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꼴깍꼴깍 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기울기만 표현하는 앱인데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장난치는데 그게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고 또 애플이 뛰어들고 앱마켓도 지금 이제 또 형성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새로 아이디어 낸 거가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앱에서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가 의미가 되게 없잖아요.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디어가 먹힐 수 있는 시장이 생겼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기존에 이제 모바일 앱 쪽에 좀 피로감을 느꼈던 분들이 또 새로운 가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33.09%, 33% 정도 매년 이제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시면 놀랍죠. 2022년도에서 30년까지 가는데 거의 10배 가깝게 커진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그러한 시장의 기회를 또 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확장현실 그 자체가 굉장히 더욱더 이제 널리 펼쳐지게 될 그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IoT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IoT라는 개념 아실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모두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 인터넷에 연결이 된다라는 개념은 그 위치랑 그 기능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상으로 이제 같이 공유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착용하고 있는 어떤 그 디바이스와도 커뮤니케이션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5G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연결이 돼서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자동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런 부분들의 융합이 일어날 걸로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국가에서 국가 정책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의 아예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메타버스 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정책, 그리고 콘텐츠 정책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지금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나 이런 기관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유럽, 영국, 중국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XR의 가치를 보고 뛰어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B2C일 수도 있는데
B2C가 아니라 B2B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간다라고 해도 이쪽도 굉장히 넓은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시장 자체가 하이엔드 쪽으로 해서 애플의 디바이스가 나오지만 지금 메타에서도 오큘러스 3 나오게 되잖아요. 가격이 많이 저렴하지만은 널리 퍼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메타캐스트 새로 나오는 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애플의 그 하이엔드급,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애플 쪽은 하이엔드를 노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타캐스트 같은 경우는 널리 확산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엔터프라이즈는 과연 어떤 디바이스가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부분들에 활용이 될 걸로 보여지고, 이전에는 AR을 중심으로 VR을 중심으로 디바이스 자체가 나뉘었는데, 이제 애플이 나오면서 AR 기반으로 이제 VR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둘 간의 차이가 없어지게 돼서, 뭐 예를 들자면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AR과 VR을 동시적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VR을 사용했었을 때 디지털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그냥 공중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AR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AR과 VR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VR로 아무도 없을 때는 빈 공간에서 내가 VR로 트레이닝을 하다가 실제로 오프라인에, 예를 들면 커피숍에 그 커피 머신들이 다 있어요. 연동해서 실제로 그런 뭐 교육이나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 기업과도 연결돼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여전히 XR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 메타 퀘스트가 지금 전체적인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R, VR 통틀어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이제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애플이 이제 참전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각각 노리고 있는 이 시장의 자체가 그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가을에 이제 퀘스트 이제 3 또 출시하게 되고, 애플은 아쉽게도 내년 초에는 미국에 출시합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웹사이트 들어가도 관련된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도 이제 애플 스토어 공식으로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이 기기 쪽으로 많이 좀 좋아진 부분은, 어쨌든 오늘 이제 써보시게 될 기계가 오큘러스 퀘스트, 제가 예전부터 오큘러스를 하도 썼기 때문에 오큘러스가 입에 익었는데 메타캐스트죠. 메타캐스트 2인데 써보시면 생각보다 앞에 무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디바이스가 점점 이제 가벼워지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피로감을 이제 덜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애플이 선보인 그 디바이스는 배터리를 일부러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무게를 줄이는 그런 전략을 또 취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타퀘스트 3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가격이 뭐 원화로 한 70만 원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성능이 뭐 퀄리티의 이슈는 있겠지만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애플 비전 프로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해서 벌써부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계속 시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플 디바이스가 출시가 되더라도 벌써 얘는 시장에서 벌써 한 2, 3년 이상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앱들이 많이 그래도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저희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애플에서 굉장히 그 맨손을 사용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맨손으로는 안 될 거예요. 컨트롤도 되게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를 가지고 오면서도 얘도 이제 맨손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핸드 트래킹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컨트롤러도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애플에서 굉장히 강조한 그 AR로 바깥이 이렇게 뚫려 보이는 거기에 이제 디지털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넣어서 인터랙션하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발표하고 마크 주커버그가 또 나와서 시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This is Quest 3, our most advanced headset yet. It's got high-resolution color mixed reality, it's got a lot better displays, and a lot more experiences. And with the new pancake lenses that we've designed, it's also a lot thinner. Okay, you ready? We've brought full color pass-through to Quest 3, so now you can see the world around you wherever you are. Wow, this is kind of wild. The graphics are sharper and clearer, so you can seamlessly blend virtual objects with the physical world. I mean, this is pretty fun. With mixed reality, you can work out in your own living room. More like fighting agents, isn't it? Ow! Just gotta take out this octopus, you know? Hey, boss. You want to get medieval? Yeah, let's do it. Here we go. Alright, let's fight to death. Ooh, I think I got a deep cut on that. Not looking good over here. I think you're broken.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컬러로 뚫려 보이고 AR로 보이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로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비슷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뭐 표현력에서는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무게도 되게 얇아지고 그 다음에 착용하기도 되게 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출시하게 되면 디바이스 구해서 또 같이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의 그 세계 개발자 회의 그래서 WWDC에서 이제 비전 프로를 공개했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도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홍보 영상 같이 한번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보겠습니다. is here.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유튜브 들어가셔도 이제 관련된 영상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운영체제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우스로 조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 눈알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눈알로 내가 저기를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센서가 그 부분을 딱 정확하게 찝어줘요. 굉장히 정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분 딱 보면은 하이라이트가 들어와서 여기 보고 있니? 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되는 거고 오른손 지금 클릭했죠? 손을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주고 되게 재밌는 거는 아이폰의 그 뒤쪽에 뚫려 보이는 블러 효과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려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손을 대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뭐 시장의 반응이 좀 많이 뜨거운 편이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이제 UX를 하지만 UX적인 접근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는 눈이 다 가려져 있는 저런 디바이스인데 여기다가 모니터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가오면은 실제로 내 눈이 바깥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모니터를 통해서. 처음에 저 포스터 이미지를 보고 뚫려 있는 건 줄 알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VR 기기와 동일한 식으로 시선에 있는 부분을 모두 차폐를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제 독특한 점은 이렇게 뭐 카메라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디지털 크라운을 사용을 해서 VR이랑 AR이랑 오가는 이런 컨트롤하는 그런 PUI라고 하죠. 네, 피지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팀 쿡이 그 미국에 있는 그 뉴스 방송에 나와서 실제로 그 앵커와 한번 이렇게 시범 사용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앵커 분이 명상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시켜봤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는 그런 평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컨텐츠 서비스들 있죠. 그래서 뭐 애플 TV라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프로치들이 또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변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싹 바꿔서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극장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격이 얼추 한 500만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비싼 모니터를 구매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은 조금 더 디벨롭이 필요한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몸을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 아마 되면은 요 다음 버전이나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형태는 애플 쪽에서 직접 만든 무언가보다는, 애플은 이제 플랫폼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라던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오피스류의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춰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각각의 부분들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실수로 너무 요소들이 좁으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격들이 넓고, 폰트들 사이도 약간 간격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특징입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그런 반응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요. 애플 프로 비전을 초대형 TV로 보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전 프로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2026년까지 VR, AR 쪽 관련해서 헤드셋 출하량에 대한 그런 변화가 조금 더 늘을 걸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정보는 보여지진 않고 있지만 삼성과 구글 그리고 퀄컴이 손을 잡고 2023년도 하반기에 XR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서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삼성이 있는 대한민국에 있죠. 그러면 프로젝트도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3파전으로 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메타, 애플, 그리고 삼성, 구글, 퀄컴의 이 세 진영이 붙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컨텐츠 쪽으로 인공지능이 들어간 부분들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아시죠? 그 부분들도 이제 같이 붙어서 더욱더 시장이 커질 걸로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XR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주목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애플에서 출시하면서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어요. 스페이셜 컴퓨팅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얘는 이제 공간 컴퓨팅입니다. 여러분들 XR 강의 다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이 공간 자체가 내가 컨트롤을 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 그 손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위치, 공중에 어디에 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위치들을 파악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플랫폼이 있게 되면은 앱마켓에 앱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범주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엔터테인먼트 및 게임, 교육과 훈련, 보건의료, 소매 및 전자상거래, 제조 및 디자인, 이렇게 해서 지금 범주를 나누고 있어요. 당연히 스마트폰 앱 쪽의 카테고리랑 다르게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킬러 앱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조 분야에 이제 적용을 하는 이런 사례들,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실제로 플랫폼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어떠한 사례들이 나오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애플에서 디바이스가 나온다, 뭐 메타에서 어떤 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보건이나 의료나 아니면은 뭐 군사나 뭐 아니면은 훈련 현장이나 이런 쪽에도 사실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그 호텔에서 서비스 교육을 할 때 되게 많이 활용을 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랑도 많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보되, 제가 이제 교육했던 내용이 있었던 내용입니다만은 디지털 채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서비스 어떤 거를 기획을 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고, 이제는 다 클라우드 방식이잖아요. 소프트웨어를 이제 클라우드에 띄워놓고 외부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PC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VR, AR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과연 그 각각의 디바이스에 혹은 각각의 운영체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관심을 가지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곳에서도 VR 기기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분양관 안에서도, 그리고 분양관이 아니더라도 들어가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문화 관련된 부분에도 많이 있고요. 국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한 기업이 그 공연하는 그런 몰입형 공연 만드는 걸로 또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트렌드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 애플 비전 프로의 주요한 특징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선언이 됐다라는 점이에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VR은 그냥 VR로 불렸고 AR은 AR로 불렸고,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재밌는 점은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그 용어를 홀로렌즈가 자기네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그냥 이렇게 콜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메타퀘스트는 자기네가 이제 VR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플 디바이스는 사실은 VR이랑 AR이랑 이렇게 오가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점은 AR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따가 써보시면 딱 쓰시면 주변이 보이는 게 아니라 VR로 만든 공간이 먼저 들어와요. 그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플랫폼의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VR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애플은 이제 보시겠지만은 딱 착용을 하게 되면 딱 보이는 부분이 VR 기기의 형태를 띠지만은 AR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딱 착용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게 VR 기기를 쓰는 거지만 사실 보이는 게 바깥이 뚫려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얘네가 자체적으로 칩도 개발하고 CPU도 개발하고 막 그렇게 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AR에서 디지털로 이런 정보가 보여지지만 아주 간단한 조작만으로 VR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AR이다, VR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스파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부분이죠. 처음부터 노린 게 뭐 게임을 이렇게 포커스를 둔다기보다는 이제 플랫폼의 형태,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컨트롤러를 만들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디지털 크라운이에요. 디지털 크라운을 가지고 돌리게 되면 그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AR과 VR 공간을 오가는데 보여지게 되는 그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리얼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다른 장소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면 현실이 디지털로 바뀝니다. 애플 고유의 이런 고퀄리티의 영상이나 공간 같은 것도 많이 제공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조작 방식 3가지입니다. 놀랍게도 눈 알을 움직여서 내 시선을 어디를 보느냐를 가지고 포인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포인팅에서 셀렉트가 된 걸 가지고 핑거 제스처로 선택을 합니다. 눈으로 딱 보게 되면 저런 식으로 셀렉트가 이루어져요. 굉장히 정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얼굴 아래쪽에 있는 센서로 그 손 동작을 인식을 해서 조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 좀 드리면 예전의 방식이 아웃사이드 인이었고 얘는 인사이드 아웃이죠. 내가 착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여기 센서들이 있어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보는데 저는 좀 우려가, 실제로 그 메타퀘스트를 사용을 해보면 어두운 곳에서 손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맨손을 쓴다고 하면 밝은 곳에 가서 쓰세요라고 경고가 뜨거든요. 얘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혹은 보시게 되면 센서의 범위가 있거든요. 손을 이 뒤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볼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텍스트는 어떻게 입력하는 거야인데 얘네가 시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리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윗부분을 보고 거기에서 음성을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그냥 텍스트가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렇게 잘 작동하게 될 것인가. 근데 VR로 키보드 입력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 아니면은 여기서 레이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점은 이게 굉장히 UX적이죠. 내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밖에서 알 수가 없고, 내가 바깥을 뚫려 보이게 한다고, 뚫어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인식이 안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 디스플레이를 달아서 아이사이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다가오면 이렇게 눈이 나타납니다. 약간 차이는 좀 있죠.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자칫 잘못 보면은 그 멍청이 안경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아이 컨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은 거를 이렇게 시각적인 신호로 주고, 로딩 뜨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신호 주고 다가오면은 이제 눈알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전체적인 거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딱 착용을 하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눈이 나타나고 뭐를 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눈으로 이렇게 포인팅을 하고 손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분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개 창을 띄워놓고 조작을 하면서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죠. 옆에서 누군가는 저렇게 보면서 놀고 있고. 이게 VR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게도 주변이 이렇게 뭐 스스로 어두워지게 한다던가 아니면 화면을 키운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이것만으로도 사야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도 이렇게 착용하면서 할 정도로 그 레이턴시가 굉장히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바깥이 뚫려 보이기는 하지만 흑백으로 보이고 좀 뿌예요. 그런데도 약간은 딜레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공간과 차단을 하고 시끄러운 아이들을 벗어나서 이것만으로도 산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용 예제들이 있죠. 자, 물론 생산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산성 관련된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제공되는 그 표준 앱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페이지스나 사파리나 뭐 페이스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PPT 띄워놓고 다른 사람이랑 줌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되고, 오늘 뭐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개발자 회의에서 줌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런 화상회의 하는 곳이랑도 이렇게 제휴를 벌써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간에 이렇게 대응이 될 수가 있게끔. 그래서 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는 디바이스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같이 할 수가 있게끔. 그래서 뭐 줌 띄워놓고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락이 오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지금 과연 어디를 보고 있을까? 나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게 될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디바이스로 해서 보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웠었던 개념이 이 부분이에요. 자신의 아바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스캔을 하게 되면 눈동자의 그 움직임을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표정이랑 눈이랑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지금 이 기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nd even connect. 자, 말씀드렸던 개념이 이 개념이죠. XR의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저희 위드엑스에 아티클을 올렸었던 부분인데, 애플에서 자신들만의 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서 플랫폼 간에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글을 썼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입력하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키보드 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태블릿, 여기에 이제 터치패드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모니터는 크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앱마켓이 무엇보다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이쪽에서 만들어주는 앱들은 되게 지극히 애플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못 보던 류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앱들이 많이 튀어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고, 오늘 제가 삼성 쪽에 가서 강연을 하고 올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주제가 IoT였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IoT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장에서 디지털 트윈처럼 지금 공장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쪽에 띄워놓고 나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냥 옆에 보이겠죠. 이런 것도 대단한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간들도 다 VR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있지만은 뭐 북극에 가 있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쪽 오피스 계열은 벌써 다 됐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팀스, 웹엑스, 줌 이런 부분들도 벌써 다 들어와서 지금 애플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했는데 앱들을 더 먼저 제품을 홍보한 다음에 이렇게 전략적 파트너들을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이런 개발 관련된 그런 툴이랑 뭐 API, SDK 이런 것들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도 관심 많으신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소리도 같이 나게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와 이랬었는데 아까 보셨던 그 부분은 굉장히 그냥 평면적인 부분이 커지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몰입형 체험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있겠더라고요. 그 컨텐츠에 맞춰서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You could experience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영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영화를 선택하게 되면 그 주변에 테마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던가, 내가 그 어떤 시리즈를 보게 되면 그 시리즈 컨셉에 맞춰서 주변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places. You could do more than just watch sports. You could be at the game without leaving your home. Or be part of the action like never before. What if you could travel on a National Geographic adventure from your couch? Or if your imaginary friends weren't quite so imaginary? What if you could bring Disney World into your world? And what if you could become a superhero and seek the answer to the ultimate question? What if? Space, time, reality. It's more than a linear path. It's a prism of endless possibilities, imperceptible to most, but not to you. 네, 그래서 애플이랑 제외했다고 합니다. 애플이랑 디즈니랑 제외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한 이제 미디어 플레이도 굉장히 이제 몰입형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아까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되게 심심하죠? 자, 애플이 되게 놀라운 점은 실제로 개발에 7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개발자들 엄청나게 갈아 넣었고,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사실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저한테 되게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지게 했었던 게 ARKit 2였어요. 이게 쉐어드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공간에 매칭을 시켜서 디지털 오브젝트를 보는 거는 되게 일반적이었는데, 쉐어드 익스페리언스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차원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한 공간에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공간 매핑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정말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있고 이게 2018년도에 실제로 오픈이 돼서 이런 류의 게임이나 이런 류의 경험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게끔 오픈이 된 거고,
지금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셨던 대다수의 것들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앱을 기획을 해서 만들면 이쪽에 앱을 기획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기획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봐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게 되면은 이 디바이스 자체의 기반이 AR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AR이랑 VR이랑 이렇게 믹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가는 건 저도 진짜 생각을 못 했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개발자 사이트를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접근을 할 때는 뭐 제 교육을 이제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셨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 그냥 써볼래, 스마트폰 앱 그냥 가지고 와서 나 그냥 즐길래가 아니라 뭔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배우신 거고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보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보실 곳이 이제 개발자 사이트예요. 그냥 단순하게 제품 홍보 사이트 가가지고 와 이런 거 된다더라 저런 거 된다더라가 아니라, 그래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보고 내가 쓸 수 있는 기능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사이트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제가 되게 중요한 그런 위치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게 스파셜 컴퓨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전 전문가들이 그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를 줘요. 실제로 UI를 짜고 싶다, 앱에서 쉐어드 익스피리언스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이드들이 다 있습니다.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UI 기획하시는 분도 계시고 GUI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내가 화면을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그렇게 화면을 그리고 싶은데 리소스가 벌써 다 오픈이 돼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developer.apple.com으로 들어갑니다. 개발자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애플인데 굉장히 다르죠.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비전 OS가 있어요. 비전 OS가 지금 말씀드렸던 비전 프로의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다르죠. 그렇죠?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터페이스가 4개의 덩어리로 나뉜다는 점이에요. 공간이 이제 볼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윈도우, 그리고 실제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스위프트 UI, 리얼리티 킷, 방금 말씀드렸던 AR 킷,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게 리소스 있어요. 누릅니다. 리소스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비디오도 있고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우선은 비디오예요. 그래서 비디오로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바로 스파셜 컴퓨팅 뜨죠.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있었던 2023년도 거가 있고 쭉 아래로 내리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 애플이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 이만큼의 내용들을 쌓아와서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보지 마시고 저는 이제 위쪽 거부터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여기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Design for Spatial User Interface, Design for Spatial Share Play Experience. 최대 5명까지 뭔가를 플레이를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누구는 아이폰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누구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누구는 진짜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획해서 만들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스파셜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인터페이스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애플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바로 떠요. 보시면 iOS 17, 비전 OS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비전 OS 눌러서 들어가면 그냥 이 리소스를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컴포넌트가 다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런 것들을 그냥 이걸로 만드시면 돼요. 나는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 이런 거 골라가지고 들어가서 플레이하게 할 거야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오픈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도, 자, 오픈인 피그마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내 걸로 복사가 돼서 와요. 내 거가 됐어요. 내 리소스가. 그러면은 여기 보신 것처럼 다 여기 보이죠? 아까 보셨던 컴포넌트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피그마를 쓰실 줄 알아야 되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영상 보고 그냥 대충 내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공유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예제들도 다 있어요. 내가 만든 걸 여기다 얹으면 이런 느낌이 될 거야도 다 벌써 공유를 해주고 있죠. 보이죠? 그렇죠? 다 공유를 해주고 있어요. 다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인터페이스 만들고 경험에 대한 것도 미리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쪽 분야로 관심이 있거나 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개인 포트폴리오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든 사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도 아직도 없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빨리 해서 나는 VR, AR 이쪽으로 하겠다, 취업하겠다. 그럼 놀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애플 쪽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일반 앱에 대한 리소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관련된 부분들 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컴포넌트들 다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앱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아이폰이랑 뭐 비전 프로랑 연동되는 뭔가 만들고 싶다. 그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이폰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앱이랑 호환이 돼요. 그러면은 비전 프로로 딱 가지고 아이폰 쓰면은 이 화면을 이쪽으로 뭐 넘기는 이런 걸 해준다던가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런 개념에서 XR인 거예요. XR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Extended Reality예요. VR이랑 AR은 이제 벌써 합쳐졌고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돼서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디바이스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고 있는 동류의 계열이 아니라 다른 류의 계열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XR인데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될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저만 스페이셜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애플 덕분에 저도 이제 스페이셜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도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됐었던 내용들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